안녕하세요. 이제는 시집을 간 딸을 둔 50대 아빠입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요. 내가 집사람과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지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딸이 시집을 간다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딸과 사이를 본 날 처음으로 내 딸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저 항상 어리고 보호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딸이 이제는 다 커서 자기 짝도 데려오고 참 감개무량합니다. 내 건강 걱정한답시고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고 그럽디다. 그리고 사이도 참 좋은 사람 같아서요. 첫인상부터 예의 바르고 매사 사소한 것까지 우리 딸을 챙겨주는데 아주 진국이었죠. 무엇보다 우리 딸의 웃음 제조기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네요. 내가 듣기에는 별 재미도 없어 보이는 말들인데 뭐가 그리도 신난다 하는지. 아무튼 내 딸이 다 커서 벌써 짝을 데려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찡합니다. 그런데 지금 몹시 아쉽습니다. 애엄마가 없어서요. 애엄마가 미리 세상을 떠났거든요.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중학교 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투병 기간이 나름 길었지만 그 기간 내내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아픈 티 안 내리고 이 약물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행복한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네요. 과거 사건으로만 보면은 제 아내는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찾아온 제 딸이 사실은 제 딸이 아니라는 그것이 이유가 되겠지요. 제 딸은 사실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딸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저와 좀 다르다는 걸 느꼈죠.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아내가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빌며 저에게 다 털어놓더군요. 사실 자신이 결혼 초에 마음 정리를 못했던 전 사람과 관계를 가지게 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한 번으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지금의 딸이 제 딸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때는 참 손도 떨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정말 그 단 한 번 외에는 어떠한 것도 없다고 말하며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저에게 애걸복걸하더군요. 너무 사랑하던 딸과 아내였기에 저는 그 사실을 아내와 함께 묻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기분이 기분인지라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결실은 가져야겠다. 내 아이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던 차 병원에 방문해보니 저의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저에게 죄를 지었다며 뭐든지 잘못했다 했지만 저는 저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저의 죄도 있었네요. 그러면 차라리 잘 됐다. 이 딸을 우리가 잘 길러보자 의기투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쉽게 인정이 되는 문제도 아니었고 이유 없이 짜증이 밀려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그 사람한테 화풀이를 참 많이도 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 때문에 딸아이가 놀라서 엄마를 지키겠다며 제 앞을 막아선 적도 많았지요. 그런 모습에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충격을 받고 아이를 위해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고 다시 마음을 잡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사랑했던 가족이라면 인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사랑했기에 그들을 내 온전한 가족으로 인정하며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글로써 제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냐마는 그 결정을 위해 밤마다 몰래 흘린
수많은 눈물들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만큼 정말 힘든 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의 씨인 게 밝혀졌는데 그걸 왜 키워? 정신 나갔나? 당장 갈라서야지. 저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지만 이게 또 내 일이 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그런 아내는 저에게 또 다른 죄를 짓고 맙니다. 병이죠.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확히는 제 핏줄이 아닌 저희 딸을 저에게 맡긴 채 제발 잘 부탁한다는 그 말과 함께 떠났습니다. 무책임한 사람, 끝까지 야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걱정에 걱정을 달고 살았던 사람인지라 뭔 보험은 그렇게도 많이도 드러났는지 떠나고 나니 남는 건 돈뿐이더군요. 그래도 큰 보험금 수령한 탓에 당분간은 일을 내려놓고 홀부모로서 딸아이의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 1년간 휴직계를 내고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그런 장기간의 휴직은 불가능하겠지만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회사분들의 도움으로 당시에 딸이 엇나가지 않게 잘 잡을 수가 있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근데 참 홀부모로서 딸을 키운다는 일이 돌이켜보면 참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딸 씩씩하게 잘 컸네요. 우리 딸 사춘기 왔을 때 그때만큼 힘들었을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제 속을 많이도 썩였답니다. 아무튼 사위와 딸은 그날 하루 그렇게 자기들끼리 쏙닥거리며 웃고 떠들더니 하룻밤 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는 결혼식 준비를 위해 한두 번 들리기도 했고 참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딸이 미리 입어본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냈는데 옛날 아내 모습이 생각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그래도 우리 사돈 되실 분들 다 성격도 좋으시고 밝은 분들이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딱히 어려움이 있다거나 기분이 상할 일도 없이 착착 진행이 잘 되어서 흡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들끼리 잘 준비해서 저에게는 그냥 알고 있으라 찾아와서 쫑알쫑알 보고를 해주는데 아빠는 딸 믿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해봐봐 하고 웃었네요. 제가 그래도 딸 시집 보낼 때 보태려고 돈은 많이 모아뒀는데 그마저도 안 받겠다고 썽을 내며 스스로 준비해서 시작하겠다는 녀석들을 보니까 참 대견스럽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신혼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잠시 거주하기로 했다며 결혼식 전날 사위와 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굳이 결혼식 전날 아빠 집에 자겠다고 저러는 딸을 보니 말리진 못하겠더군요.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은 바로 시댁에 가서 지낼 테니까 혼자 적적할 아빠 집에 언제 또 와보겠냐며 너스레를 떠는데 그냥 귀여워서 꼭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더니 내가 애인 줄 아냐며 투덜거리더니 금세 울더군요. 자기하고 남친이랑 이렇게 좋은 날이 왔는데 엄마가 없는 게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요. 그래도 아빠가 잘 키워준 덕분에 이렇게 잘 커서 좋은 남편 좋은 집에 시집을 간다고 하더이다. 저는 그냥 우는 딸 아이의 등을 쓸어내려주며 다 보고 있을 거다 얘기를 해주었죠. 뭔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기엔 분위기가 머쓱하고 그래서 아직도 끊지 못한 담배 한 대를 태우러 밖으로 나와 집 근처 다리에서 강을 내려다보며 한 대 피웠습니다. 냄새가 충분히 가실 때까지 멍하니 강물을 흐르는 것을 바라보니 또 아내가 생각이 나더군요.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에게 들키면 혼날까 싶어서요. 집에 돌아오니 딸과 사위는 씻고 나오더니 따로 방한켠을 잡아서 잘 준비를 해두었다며 아빠도 얼른 자라고 다그치더군요.
내일을 위해 저도 일찍 잠을 이루고 싶었지만 오늘의 기분을 글로 남기고자 서재에 들러서 제 노트를 펼쳤어요. 저는 항상 매사 저의 기분이나 마음을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날짜별로 빼곡하게 채워진 글씨들 사이로 낯선 글씨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제 노트 한편에 작고 예쁜 글씨로 깨알같이 채워두었더라고요. 저는 홀린 듯 그 글자들을 읽어나갔죠. 엄마, 나야. 엄마가 가장 사랑했던 딸. 나 내일 결혼해. 이제 몇 시간도 안 남았어. 그래서인가 잠도 통 오지 않고 엄마 생각이 나서 아빠 서재에 사진을 보러 왔는데 아빠 노트가 있더라. 엄마도 그동안 하늘나라에서 계속 지켜봤을 테니까 오늘이 오기까지 나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었는지 다 알지? 고생했다는 말 엄마한테 제일 듣고 싶은데 그럴 수 없네. 그래도 나 잘 버텼지? 나 참는 거 잘하잖아. 엄마 장례식 때도 엄마가 우는 거 싫어하니까 엄마 가는 동안 걱정하지 않게 3일 내내 울지 않고 버텼고 아빠 너무 미워하며 살지 말라는 엄마의 말도 잘 지키면서 노력 중이야. 엄마는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빠는 항상 엄마에게 소리치고 화내고 못살게 굴고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엄마는 맨날 혼나면서도 이유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지. 그래도 나는 엄마를 믿어. 그래서 아빠 안 미워하고 약속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나 지켜봐. 내일 결혼식 때도 씩씩하게 잘 해낼 테니까. 엄마가 꼭 와서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엄마 자리도 그대로 비워놨거든. 나한테는 엄마가 전부였던 거 알지? 엄마도 우리 딸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많이 걱정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내 곁에 떠났을 때 나 그때 정말 힘들었다. 장례식에서 울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었는데 다들 네가 앞으로 아빠 챙기고 말은 잘 듣거라. 네가 어서 커서 힘이 돼야 해. 다들 이런 내 슬픔에는 관심도 없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냥 엄마가 세상에 없다는 게 이제 내 유일한 편이었구나 싶더라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래도 아빠가 참 열심히 해주더라. 나 원래 엄마한테 못되게 구는 아빠라서 그게 싫어했었잖아. 근데 아빠가 엄마 빈자리 채워주려고 애쓰시는 게 보여서 방구석에서 숨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엄마한테나 좀 잘해주지. 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늘 힘들기만 하고 아프기만 했는데 그때 그런 나에게 참 많이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어. 내일 결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내 신랑, 엄마 사위. 참 좋은 사람이야. 아마 엄마가 봤으면 마음에 들어 했을걸. 내가 무너질 때마다 손을 꼭 잡고 다시 끌어올려준 사람. 이번 결혼 준비로 내가 여러 번이나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고 지쳐갈 때 단 한 번도 지쳐하지 않고 다 잘 될 거라며 나를 안아주던 사람.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그만큼 엄마의 부재가 나에게는 너무도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이제는 정말로 내 걱정하지 마. 이제는 엄마 꿈꾸다 새벽에 일어나 펑펑 울어도 더 이상 혼자 울지 않고 달래주는 사람이 있고, 어디 가서 엄마랑 외식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다음 날에는 고기 한 박스를 사들고 와서 스테이크를 부어주며 파티하자는 사람이 생겼어. 더 이상 내가 외롭지 않게, 슬퍼하지 않게 엄마 대신에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그런 사람이 생겼다고. 물론 앞으로도 언제든 엄마 생각이 나면 많이 슬퍼지겠지. 엄마의 마지막 모습에서 엄마 손에 링거가 너무 많아서 손 한 번 제대로 마음 편히 잡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엄마가 화장 전에 아직 귀는 들을 수 있다는 말에도
차마 사랑한다는 말을 귀에 속삭이지 못하고 보냈던 순간들. 내일이 결혼인데 이제서야 그 모든 순간들이 생각이 난다. 그리고 오늘날에 엄마가 없는데 결혼식은 아마 평생 한으로 남아서 계속 힘들어할 것 같아. 그래도 이제는 힘들어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괜찮아, 엄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진짜 잘 살게. 힘들게 결혼한 만큼 행복하게 살게. 그렇게 잘 살다가 나중에 엄마 있는 곳으로 가면 엄마가 좋아할 만한 얘기 많이 해줄게. 그때는 나랑 다시 손잡고 수다 많이 떨어줘. 엄마도 그곳에서 나와 떨어져 있는 동안에 나에게 이야기해 줄 건 많이 챙겨줄 수 있도록 재밌게 지내,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 내가 많이 미안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호흡기를 끼워놔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도 잠깐 내 손을 빌리자고 내 손에 볼펜으로 글씨를 써줬었지. 아빠 좀 많이 챙겨주라고. 나는 그런 엄마가 그때는 너무 미웠다. 왜 세상에서 이렇게 착하고 예쁘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엄마한테 아빠는 그렇게 나쁘게 대했었는데 끝까지 아빠를 사랑해주라고 당부하는 엄마가 바보 등신 같아서 그래서 미웠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아빠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져. 그때는 잊고 이제는 아빠는 나에게 맡겨. 떠나는 길에 아빠 걱정하는 엄마 보니까 내 마음이 다 불편하더라. 어려서 엄마 손 다 포개어 잡지도 못했던 작은 손의 딸이 이제는 그때 엄마의 손처럼 커졌거든. 이제 자러 가야겠다. 아빠 지금 밖에 나갔거든. 우리 신랑 기다리니까 가야 해. 이 책은 아빠가 항상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남기던 책인 것 같더라고. 아마 엄마가 이 책이라면은 늘 와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나도 여기에다가 몰래 흔적을 남겨봤어. 저는 노트 한 켠에 딸아이가 엄마에게 적은 깨알같은 글씨들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네가 내 딸이 아니고 너희 엄마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나온 딸이다 말해주려고 했던 저를 더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비밀이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접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늦출 수만 있다면 최대한 늦춰서 알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딸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정신적 버팀목이었던 엄마라는 존재는 빼앗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적어도 지금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내일은 평생에 기다리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고 행복해야 하는 날인데 저 혼자만 이렇게 궁상맞게 죄진 사람처럼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여보가 좀 알려주구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게 왜 한눈을 팔아가지고 남은 사람을 끝까지 힘들게 하는가. 내가 딸아이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더구먼 그려. 딸의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악역이었는지 당신이 좀 보라고. 이제서 잘잘못을 따지고 누명이든 뭐든 벗어난다 한들 대체 뭐가 달라지겠나 싶네. 그저 당신이 보고 싶구만. 그렇게 한참을 허공에다 혼잣말을 하며 떠들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미소를 지키기 위해 일찍 잠에 들었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 드디어 저는 제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하는 딸의 얼굴을 보았고 그날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못 보았던 그립던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딸과 사이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보내고 혼자 조용히 서재에 앉아 오늘의 일을 기록하는데 문득 라디오에서 양혜은 씨의 노래가 나오더군요. 엄마가 딸에게.
이 노래 첫 가사부터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을 후벼 파는데 한참을 그렇게 서재에서 엎드려서 눈물을 쏟았네요. 늘 그날그날의 기분과 일상을 꾸준히 노트에 적어왔지만 오늘의 기록은 길지 않게 한마디만 적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